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한국투자 신탁운용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자, 어제 저는 푹 쉬어서 아무래도 월요일이 상태가 가장 좋고 점점점 요일이 거듭할수록 뭔가 얼굴이 제일 푸석푸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디님 왜 그러세요? 예,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3프로는요. 이렇게 자체 이렇게 포토샵 효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나와서 참 제작진분들께 감사 인사, 배꼽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월요일에 어떻게 컨디션 제일 좋으세요? 저요? 네. 좀 늘 한결같습니다. 뭔가 늘 네,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죠, 저는. 네. 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남자 네. 이항영 위원님. 자, 시장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6일 만에 반등했죠. 네. 6일 만에 반등하고 꽤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간 단위로는 좀 내렸기 때문에 네. 최근에 12주, 13주 중에 오른 주는 딱 4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올라간 건 몇 가지 뭐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뭐 소매 판매도 있고 금리가 좀 내려간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다 보니 약간 제가 봤을 때 호재 같은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일단 호재로다 크게 생각하면서 반영하고. 좀 올라간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보세요. 오늘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보시면 우리 시간을 금요일 날 새벽에 보면 은행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제법 많이 떨어지고 52주 최저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시티그룹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시티그룹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했던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유일하게 시티그룹을 장기적으로 포텐했던 분이 이남우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구조조정, 우리 여성 CEO의 등장, 작년에 네.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대부분의 리테일을 접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하튼 매출가 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13%, 14%나 끌어올리면서 네. 여타 금융주를 다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빠졌던 미국 시장 목요일 날 빠졌던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다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우리나라 언론을 하나 뉴스 보니까 금융주 올라간 이유를 딱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번역 때문에 했는지 뭐 얼마만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모르고 대단한 분이겠죠. 기자분이요. 뭐라고 썼냐면 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주 호재 뭐 인식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썼죠. 그 전날은 또 뭐라 그랬어요. 금리 올라갔는데 무슨 리세션 때문에 하고 경기 금융주 침체 금리 우려.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웬 말이나 다시 얘기하잖아요. 거의 이제 호떡 뒤집듯 그런 거죠. 바뀌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은행주에 제가 봤을 때 대한 비중. 말의 잔치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실적은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걱정이 많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지 않았겠냐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조금씩 있는 건 팩트다라는 것까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여튼 이럴 때 여러분들 진짜 중심을 잘 잡으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잘 정립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여 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빨간 게 거의 없죠. 이게 S&P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 순위 내 이제 비중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큰 거죠. 요 크기 자체는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네. 색깔 진한 거는 마찬가지로 진한 거가 많이 이제 오른 거. 많이 오른 거가 되겠고요. 흐리멀건한 것들 있죠. 이렇게 빠진 거 됐다라고 일단 회색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빨간 거로 보이는 것들이 좀 안 좋은 거. 하락한 거.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주말에 유가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건데 큰 의미가 없었어요. 10년 금리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내려갔어요. 다만 이제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0.44% 내려갔지만 결국은 108포인트 위에 계속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튼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 실제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국 이번 실적 시즌 이번 금융주만 대부분이 발표됐는데 이번 주에부터는 기름 회사도 발표되고요. 넷플릭스도 발표되고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발표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환율에 따른 어떤 효과, 특히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나이키에서 벌써 한 3주 전에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서 나오는 것이 어떤 항목이다? 프라핏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더 좋아지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마진율이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분기 연속으로 예상치지만 미국의 영업 마진율이요. 우리 쉽게 해서 남는 돈이요. 남는 돈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런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 요인이 하나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결국 임금 상승에 대한 요인. 그러면서 결국 값을 올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표 발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두고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전망치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맞아요. 예, 올라간 맞아요. 거다.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1.0% 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죠. 다만 이제 분명히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게 좀 마이너스인데 네. 실제로 보면 전망은 0.8%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보면 기대보다 좋았느냐, 기대보다 나빠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더 꺾이고 있는지, 우상향하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결국 결론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를 보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전망 자체가 보다 좋게 나온 것은 이 자체를 보면 호재냐 악재냐 그러면 호재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들어가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늘어났는지 당연히 이거는 역시 발표된 수치 자체가 되겠습니다. 가스 매출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3.6% 늘어났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휘발유 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더라도 휘발유 값이 전년 대비 30몇 % 올라간 거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유소 전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보시면 특이한 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non-store retailers는 쉽게 해서 온라인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2% 그나마 늘어났는데 백화점 라인이 2.6% 줄어들어요. 비싼 거 안 사는군요. 딱 그거죠. 딱 오프라인 그거죠. 매장 안 가는 것도 그렇지만 비싼 거 안 사는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가고 물론 백화점에 가서도 백화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약간 다르지만 백화점에 딱 그런 건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백화점 가면 지하에 식품 코너. 식품 코너 있죠. 네. 물론 거기서 먹거리를 항상 상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더현대 바로 앞에 계시는 분, 사시는 분 아파트 사시는 분 사실 수 네. 있지만 그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마트를 예, 가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이 그림의 2.6% 떨어진 것은 필수 소비재보다는 선택적으로 하는 임의 소비재 이런 쪽에 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요 그림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백화점이 줄어들었고요. 백화점이 줄어들면 백화점에서 미국의 대부분 옷이나 백화점, 구두, 뭐 시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명품, 화장품 뭐 네. 이런 거.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에버크램프 피처 그리고 타겟, 코스, 덱스, 갭, 월마트 이런 것들이 이미 월마트나 이거 타겟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들이잖아요. 재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면 선택은 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360을 똑같은 기후에 있는 쪽들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분 아니라면 재고가 있더라도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계속 관광객이 오거나 사면다는데 사시사철 있는 쪽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 있고 이런 쪽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지역들을 보면 바로 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고 들어가면 할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 갖다 버릴 수는 있겠지만 몇 면에 그러겠습니까? 할인율은 늘어나고 할인율은 늘어나고 또 마진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기에서 마진율 있지 않습니까? 프라핏 마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진짜 몇 개 안 될 거고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되거나 네. 주가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올해도 크겠고요. 대부분은 마진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만한 코멘트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효과, 달러 강세, 또 하나가 마진율에 대한 얘기, 마진율이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던 시티그룹 네네. 실적이 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니까 미스도 좀 있긴 하네요. 미스도 있지만 이제 큰 건덕지가 네. 레비뉴랑 주당 이익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비트가 꽤 나온 것들이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난 목요일날 한국 시간 네. 금요일 새벽에 보여드렸던 이 방송에 보여드렸던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 다 미스였잖아요. 네. 대부분이 다루죠. 중요한 항목들이 미스였는데 이것들은 시티그룹이 지금 플러스 나면서 13.2%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죠. 벅스에스가 역시 샀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벅스에스가 대단하다. 따라하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벅스에스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떤 유명 인사가 샀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너무 적고 예민하게 보기보다는 그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일 것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티그룹 좋죠.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티그룹 13%였고요. 웰스파고는 다 미스가 또 맞죠. 중요 항목의 미스란 말이죠. 레비뉴가 미스라는 거. 주당이 그 미스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간 것은 시티그룹의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시티그룹 바를 받은 종목들 많네. 블랙록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블랙락은 저는 엄청 네,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기업이잖아요. 2016년에 첫 번째 책 나왔을 때부터 네. 3번 개정판을 냈고 이번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판에도 또 들어갔다 블랙락. 검은 돌. 네, 검은 돌이죠. 사실 그 책 얘기 잠깐 해드리면 책에 제가 4년 4번 연속 들어가는 거가 아마 책을 찍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부사장님이 합의하면 넣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합의가 끝난 주식이 2개 있어요. 뭐죠? 블랙락과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2개 다 엄청 떨어졌는데요. 블랙락도 마찬가지. 블랙락 다 미스거든요. 네. 미스인데 주가가 2% 올라갔어요. 블랙락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작년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한때 올라갔다 떨어진 것은 그 안에 시장 점유율, ETF 시장 점유율이 뱅가드가 많이 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ETF가 뱅가드가 전체적인 어떤 뮤추얼 펀드나 펀드를 ETF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 점유율만 보면 블랙락이 약간 떨어지고 여전히 1등, 그 뱅가드가 상당히 올라와서 2등이 됐습니다. 2개의 차이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보다는 블랙락이건 뱅가드건 뱅가드는 분명 이제 비상장이지만 블랙락은 기본적으로 딱 변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에 버는 거는 네. 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들어선 치더라도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 돼요. 운용 자산이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랑 채권 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번에 실적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실적이나 이런 거 비싼 거 2분 연속이거든요. 실망스럽지만 실제로 보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상승의 여력은 자금의 유입이거든요. 엄청 들었습니다. 돈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펀드나 ETF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거 보면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잠재력이 크다는 거 네. 보셔야 되겠고요. 또 블랙락이나 근데 반대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스파이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심볼로 보면 SST입니다. SST는 9%가 올라갔어요. 그거는 매출 이익은 약간 못 맞춘 거로 네. 이익이 아마 맞췄을 겁니다. 이익이 좀 늘어나고 매출은 약간 부족했는데 이익이 거의 깜짝 실적이 나면서 똑같은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블랙락은 매출과 이익이 2개 모자라서 2%밖에 분명히 안 됐는데 SST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트릿은 매출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익을 비트하면서 SST 한 9% 정도 올라갔습니다. STT. STT요?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 네, 코퍼레이션. STT요. STT 9%. 스테이트 스트릿 예, 그게요. 네, TT네요. SST처럼 보이는데 ST. 여하튼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9%. 그런 것들은 9%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곧 끝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블랙락은 오늘 2%, 그 스테이트 스트릿은 9%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같이 어부지리로 그냥 금융주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 하면은 뭐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운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항상 저 표를 보여드리잖아요. 네. 미스 비트 네. 여기에 뜻을
혹시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죠. 비트랑요. 비트, 비스가 채소 아니고. 있거든요. 비트랑 미스가 있는데요. 비스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때려서 눕혀서 이겼다는 네. 거잖아요. 누려서 이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전년 대비가 아니라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 대비. 컨센서스 대비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는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월가의 전망치인데 796억인데 803억이 나왔잖아요. 뭐만큼 이겼냐면 0.9% 정도 이겼어요. 그걸 우리가 빗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럼 전부 다 빗댔기 때문에 주가가 대폭 올라가는 거죠. 5%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 근처에 가는 거가 되겠고요. 앞선 것들은 대부분 미스가 많았잖아요. 네. 그것은 여기 컨센서스 대비 부족했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아시다시피 민영보험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좀 플러스가 난 섹터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또 오타가 났네.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 헬스케어 섹터를 끌고 가는 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그 안에 서브 섹터가 또 10개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우리가 보는 민영 의료보험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반 전통적인 제약사 있죠. 네.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바이오만 하는 바이오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적자 회사들 많은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IBB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있다는 라분가 있어요. 3배짜리 그런 것과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전통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죠.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메디컬 디바이스도 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 기기만 하는 게 있겠고요. 또 의료 서비스만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것들이 한 10개 섹터가 있는데 그걸 포함한 전체가 XLP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헬스케어가 좋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도 보통 젊은 분들은 바이오를 찾아요. 바이오는 극힐부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런 헬스케어라는 거 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저희가 이제 안석호 팀장님과 쭉 확인해 봤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네네. 진검승부를 펼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발표되죠. 네, 이번 주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화요일 날이거든요. 네. 미국 시간 화요일 날 장마감고 우리나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그쵸.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200만 명이 감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약간 반다고 지난 금요일은 꽤 올라갔어요. 이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당장에는 눈높이는 신규 가입자거든요. 신규 가입자가 200만 명이 감소할 거라고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3개월 전인데요.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이 줄어들면서 여하튼 그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한 곳은 그보다 상당히 회복될 거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수 의견은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순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200만 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줬다. 주가는 상당히 레벨업을 하겠지만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아지다 떨어질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자동차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됐건 현대차는 모르겠어요. 국내는 약간의 환율도 있고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항상 국내 얘기하면서 논의를 치면 테슬라가 됐건 GM이 됐건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 됐건 BMW가 됐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있죠. 그거는 어닝에 대한 어닝 발표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자동차 딜리버리가 다 발표됩니다. 심지어는 매달 세그먼트별로도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웬만한 나라들이. 그래서 이미 다 가장 중요한 생산과 딜리버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뭐 G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에서 최근에 지금 시장이 살아있던 것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 이 정도가 좀 관심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분기는 그렇지만 3분기에 만약에 넷플릭스의 아시아 쪽에 가입자 수 증가가 나타난다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OTT 중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스트레인지 로이어 우영우 이러면서 그럼 뭐 기대감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그것 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주가 움직일 건 아닐 거라고 보겠고요. 그요 화면만까지 여러분 네. 캡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의 이익 컨센서스, 매출 컨센서스,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되는 내용들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비대면 과외 서비스 설탭 계속해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1대1 스카이 초밀착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 설탭이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아이만을 위한, 그 학생만을 위한 1대1 맞춤 공부가 가능한 과외 시스템이고, 그리고 자습 지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안내 드리는 거예요. 3프로TV 단독으로 설탭을 첫 결제하시면 한 달 동안 수강권을 추가로 무료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 학습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